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하여 민선 8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고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남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이끄는 민선 8기 충남 도정에 대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개된 2025년 9월 말 기준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총 131개 공약 중 완료가 13건, 정상 추진이 27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이 87건, 철회 등 기타 4건으로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일 공개된 25년 3분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 점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완료율은 76.3%로 2025년 2분기 67.9% 대비 88.4포인트 증가한 2024년 3분기 대비 47.3% 대비 2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많은 업무를 하고 충남도가 한층 발전한 것과 같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지사님의 행보를 보면 충남도정은 뒷전이 채 본인의 선거에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중 하나로 천안 아산역 KTX 인근에 돔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흠 지사께서는 지난 10월 21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KTX 아산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고척 스카이돔과 같은 지붕형 구장을 검토 중이라며 4만에서 5만석 규모의 전천후 동구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충남권 문화체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돔구장의 구체적 활용 구상도 제시하였는데 KBO와 협의해 프로야구 경기 30경기 정도를 유치하고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대형 기획사와 협력해 공연장을 공동 브랜드화를 통해서 연간 200일 이상 가동되는 역동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광역복합화성센터와의 연계 구상도 함께 밝혔는데 민자 유치를 통한 수익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돔구장과 함께 설계하여 호텔과 쇼핑,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부가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건립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놓은 이후 기초조사와 기초구상 등을 도민들에게 발표했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지난 11월 6일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10일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받아보고 실수를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청남도 체육진흥과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이에 김태흠 지사께 질문합니다. 지속적으로 천안 아산역 돔구장 관련하여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고 발언 이후 1개월의 시간이 흐른 현재 재원 조달 방법 등 기본적인 구상은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돔구장 건립을 야구장으로만 보는 시각은 이 사업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사계절 전천후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
내포에 위치한 충남 스포츠센터의 경우도 계획은 국제대회 유치 등이 목표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결국 축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보다 사업이 축소될 우려는 없는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 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같이 프로야구와 K-팝 인기가 치솟으면서 돔구장 수요가 커졌지만 국내에서는 고척돔 한 곳뿐인데 이 열기에 편성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에 우리 충남도가 가세했다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충청권만 해도 충청북도가 앞서서 오송역 주변에 동구장 건설을 계획하였고 경기도 파주, 고양, 수도권 지자체와 부산, 익산 등에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왔지만 건설비만 수천억 원에 달해 실제 건설까지 이어진 건 대기업이 주도하는 인천 청라돔 한 곳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단일화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행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경찰학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연간 5,000명 안팎의 신임 경찰이 입교하여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기대되면서 전국에서 47개 지자체가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아산과 예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4년 10월 22일 예산군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하여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김태흠 지사께서는 토론회 축하 영상까지 보내셨습니다. 충남도와 본 의원은 아산과 예산의 경찰학교 부지와 관련하여 단일화를 요청하였지만 2025년 2월 7일 열린 상임위에서 소명숙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여론의 분열도 있고 여론 파악 없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충남도의 단일화를 위한 행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5년 10월 1일 김태흠 지사께서는 아산시 단일화를 제시했고 예산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승규 국회의원은 명백한 월권이고 수기조차 없이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즉각 단일화 추진을 철회하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국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질문드립니다. 도 소속 공무원은 여론 분열 등의 이유로 단일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론 수렴 과정 등이 그동안 있었는지 본 의원이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단일화 과정 협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북도의 경우 토지 매입 비용 미발생 등의 장점이 있는 한편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는 물론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지지 성명 등 영남 정치권도 균형 발전과 영호남 상생을 내세우고 있고 충남도의 전략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뒤에 질문은 생략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김태흠 지사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동구장 관련해서는 선거의식에서 동구장 계획을 발표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했다면 제가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선거 때 공약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적어도 1년 반 정도 전부터
이 동구장의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각 그 분야의 그런 전문가들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나온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충남을 새로운 문화 스포츠 허브로 도약시켜서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마련하겠다는 비전, 이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자문과 검토 끝에 결정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동구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이 K컬처의 그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동구장이 지금 대규모 동구장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동구장이 구척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뭐 18,000석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16,000석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대규모 동구장이 필요하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식을 갖게 됐고, 또 동구장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도 야구장만 갖고는 적자를 면할 수가 없고 흑자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는 이런 부분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돔 같은 경우는 그 흑자가 1년에 500~600억 넘게 나는 순수 흑자가 나는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은 동구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할 때 동구장이 야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도 하고 그다음에 밑에는 아이스링크 같은 경우도 넣고 그다음에 이 K-팝 공연 같은 경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K-팝 공연을 할 만한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2022년도에 그 문화관광부의 산하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3년 전이죠, 2020년도에 그 보도자료를 내서 이 방탄소년이 국내에서 콘서트를 정상적으로 할 때 1회 공연당 6,197억 원에서 최대 1조 2,207억 원의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날 것이다 해서 국가기관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10회를 가정을 한다 할 때 12조 2,068억 원, 그리고 또 고용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1,815명. LA 같은 경우도 보면 콘서트를 BTS에서 하는데 여기는 5만석 가까이 들어가고 하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우리나라는 한 16,000석, 18,000석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K-팝을 비롯해서 한류 문화가 지금 세계를 뒤엎더라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공연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보셨지만은 상암 경기장에서 그 임영웅 뭐 이런 콘서트를 했다가 잔디가 망하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야구장이 아니라 축구장, 아이스링크,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그런 K-팝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장소를 그럼 대한민국에 어디로 할 거냐? 그건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서울 부근에 요즘 뭐 파주도 뭐 그런 생각이 좀 있다 그러는데, 그런 데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는 신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장만 하는 부분들에서 추가로 신세계에서 거기다가 이 백화점을 집어 넣겠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장의 그런 숫자도 이 관람석도 아주 적고, 그래서 이 서울 주변에다가 외곽에다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될 것 같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서울도 외곽에 놓게 되면은 고개 반대편 쪽에서 갈 때는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경부선이 만나고 호남선이 만나고 수도권에서도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곳이 곧 저는 천안 아산역이다.
그래서 천안 아산역에 이 동구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기능에 그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언론을 보니까 이 방송에 보도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 모 의원님께서 이 복합 이 환승 센터도 한 8천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1조의 그런 사업들이 웬 말이냐. 이건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단견이나 아니면 무지에서 오는 부분이 비판을 위한 저는 그건 인터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천안 아산역 이제 광역복합 환승센터가 중앙 정부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다 지금 민자로 갑니다. 민자로 가게 되는데 이 민자 이 부분은 이 동구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자 위치가 그냥 꼭지채 따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거의 다 민자고 국비나 아니면 저희 도비가 별로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적절치 않다.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지금 서너 가지 지금 이 반대를 한다든가 우려를 넣으시는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야구 경기 30경기 가능한가 하는 부분. 저는 이미 이 KBO 측에 사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가능하냐 할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한 팀에서 2경기 내기 3경기씩만 뺀다고 하더라도 30팀이 나옵니다. 하나를 뭐 이쪽으로 이전하고 이런 생각도 추후도 없습니다. 그 2팀 내기 3팀은 왜 빠지냐? 중요한 경기라든가 아니면은 일기가 비가 온다든가 일기가 고르지 않을 때 중립지대인 여기서 중립경기를 하는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걸 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전 같은 경우도 18,000석인데 50,000석에서 관중이 꽉 찰 때에는 수익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TV에 중계도 되고 그러는데 이걸 마다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야구 경기 30경기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지금 말씀드린 K-팝이나 축구나 아니면 다양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야구가 우리 한국에서 시범 경기도 할 수 있고 개막전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가 일본에 동구장 와가지고 프로야구 개막 경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용이 아니냐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용이라고 그러면 선거 때 제가 공약을 내걸으면 되겠죠. 그때가 지금 7, 8개월 정도 뭐 이렇게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잊어먹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선거 때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출발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내년 전반기 때까지 용역을 좀 마쳐야 되겠다. 용역 정도는 맞춰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수익성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뭔가 검토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이 부분이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거 때 하지 않고 지금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1조가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최소 이 부분이 사실은 걱정하고 우려하고 저를 비판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내용이죠. 1조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어제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조 가까이 내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앞으로 용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들도 듣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기획사들 큰 기획사들 같은 경우도 컨소시엄에서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들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충남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는 재원 조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일조를 국비나 아니면 도비나 시, 군비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계획을 잡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산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 그러고 하니까 저는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빚을 다 내서도 저는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하지만은 도민들을 위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민자도 유치하고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지 빚을 설령 안 된 빚을 내서라도 저는 가야 되는 이러한 그 사업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선 8기 공약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뭐 이 말씀도 저는 뭐 동의를 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아쉬운 점도 많고 제 마음에 차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뭐 이 선거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이런 발언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국 평균이 55.9% 대비해 저는 76.3% 공약 이행을 달성했고 3년 연속 공약 이행 평가 최고 등급을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저는 그냥 뭉개지 않고 올 연초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공약을 하고 약속을 했지만은 제가 시키지 못한다. 이해해달라. 일단 도민들께 양해를 좀 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행률이 좀 적은 이 부분들은 뭐 제가 이 핑계나 아니면은 뭐 이유를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3월 달에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6월 달에 또 이 지방선거가 있었고 한 해 2, 3개월 만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수육된 당 소속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걸었던 그 부분들 또 대통령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려받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행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행률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또 함께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 앞으로 충남이 그 50년, 100년의 그 미래를 어떻게 가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하고도 뭐 가서 뭐 바짓가랑이 잡고라도 뭔가 필요한 부분들은 확실히 해내겠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제가 중앙지방협력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국립치의학연구원 이거 전국 공모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 또 영재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피력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날 그 일리 있는 얘기 다 확인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밑에도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께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남은 임기 동안에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중앙경찰학교 얘기하면서 그 강승규 의원의 그런 발언 사실 뭐 내용은 맞습니다. 강승규 의원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는데 제가 아산시장하고 예산 군수하고 불러서 사전 협의도 했고 또 그런 속에서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승규 의원의 그런 그 토론회 때 제 영상 보내고 그랬다는 거 그런 것은 작년 10월 달 보니까 영상 보니까 10월 달 일인가 그런데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새롭게 좀 변화를 주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온 것은요. 조기 대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올해 때문에 그래요. 올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비교하면서 지금 강승규 의원의 그 토론회 때는 그런 말을 하고 지금은 또 뭐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냅두면은 저는 무조건 아산이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에 가서는 남원에 유치한다고 그러고 또 아산 쪽에 가서는 아산이 또 적지라고 또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흐름으로 갈까,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승규 의원의 뭐 입장에서는 자기가 토론회도 하고 또 뭐 국회의원 시절에 또 예산에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거부감을 갖는 거 이해를 하지만은 저는 아산으로 저는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충남도지사가 아산으로 우리는 단일화하겠다고 하는 선언 자체가 벌써 저는 이 아산으로 거의 단일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마지막 꼭 지점 이 부분들은 예산 군수의 적절한 그런 시기에 예산 군수가 고시적으로 단일화를 찬성하고 예산은 아픔이 있고 안타깝지만은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이 돔구장 건립과 도민들의 걱정, 우려, 이것은 이제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뭐 들은 바도 있을 테고, 또 지사님 나름대로 이 정책 구상이 기자회견 등 각종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 나름대로의 생각도 정립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돔구장은 주민 선호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쯤이면 공약으로 많이 제시하기도 합니다. 뭐 경전철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언론 발표로 알아본 바로는 8개 정도의 동구장 건립이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되거나 뭐 주춤한 상황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금방 말씀한 대로 주민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도 후보가 동구장 짓겠다 하는 그런 후보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게 부산입니다. 부산. 네. 부산시장께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한 예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구장이 정말 기초조사와 기초연구를 한 후에 발표한 것인지, 이게 그냥 조그만 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타당성 용역 전에 반드시 기초조사, 기초연구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점에서 기초조사가 진행이 됐는지 제가 예산을 살펴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 국민의힘 대표 나오는 사람들도
이 공약을 하더라.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6, 7개 정도는 된다. 네. 이 자체가 동구장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역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충청권의 그런 입장, 충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이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또 다른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충남의 도지사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기초조사나 아니면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럼 했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영역 과정 속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지금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큰 틀 속에서는 지금 야구, 그다음에 축구, 그다음에 아이스링크, 그다음에 K-팝 연구라든가 K-팝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기능으로 넣겠다 하는, 아까 얘기한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 야구장을 돔으로 하고 야구가 주로 쓰는 그런 기능인데 이건 지금 다기능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용역 과정 속에서 그런 그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되고 또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서 이건 보완을 하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 지금 뭐 기초조사를 했냐 안 했냐, 제가 보면은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뭐 30경기 정도는 KBO 측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 새로운 신생팀은 만들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어렵다. 왜냐하면은 팀이 늘어나면 경기 수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단일 리그로 해서는 지금 새로운 신생팀 늘리는 건 어렵다. 그 대신 중립 야구라든가 뭐 비 오는 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 그다음 중립지대에서 야구하면 30경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뭐 자문을 받아서 얘기를 들었던 그런 네.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SM을 비롯해서 지금 지금 다양한 그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들이 있는데 그런 기획사들한테 이러한 그 경기장을 할 때 너네들도 투자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그 소위 자문, 이런 부분들은 큰 틀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지금 돔구장이 현재 이제 잠실 돔구장, 인천 청라 이런 것은 이미 준공까지 임박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계획 다 뭐 신세계는 2028년도 예 그렇고요. 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잠실 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잠실 동구장하고 네. 그다음에 신세계 그런 청라에서 인천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야구만 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야구 경기만 중심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도 넣는데 야구 넣는데 뭐 KBO하고 지금 뭐 접촉해서 뭐 진행 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저게 야구를 안 넣는다고 야구 빼도 돼요. 야구는 그 뭐 한 30경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빼고도 우리가 시범 경기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미국의 그런 아니 이제 지금 지사님께서 그렇게 그 K-팝에 대한 장담을 하고 계신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요. 네. 지금 우리가 방탄소년 BTS 같은 경우도 1년에 지난번에 3번 정도 해열을 했는데 3번 정도 18,000석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별로 여기서 돈을 버는 그런 기획사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별로 없고, 지금 이 K-팝 공연 같은 경우도 주로 지금 뭐 도쿄나 요코하마나 아니면 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K-팝에 여기에서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장소가 있다면 또 장소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냐. 쉽게 18,000석이나 2만석보다도 적어도 5만석 가까이가 돼야 이 기획사들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돈이 지사님?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잠실구장은 이제 내년에 착공한다는 거죠. 내년에 착공한다는 거, 우리보다 앞서서 한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최소 6년, 길게 10년 걸리는 사업이죠.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최단기적으로 지사님이 한 말씀하신 6년 정도. 예, 예. 그래서 지사님이 지금 당장 도움을 짓자는 것인지 아니면 도민과 함께 충남의 미래를 상상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발전시키자는 건지 지금 지차는 겁니다. 지금 지차는 겁니까? 예, 그리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기본 요령하고 기본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 저기 예타하고 설명 그다음에 또 설계하고 그래 지금 지차는 겁니다. 지금 지체 안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때 지사님께서는 천안 아산역에 10분 도보로 10분 거리라고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아산 지역의 인근 장제 또 천안의 불당 지역들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술렁임이 있다라는 것. 10분 거리에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셨다면 기초조사 연구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10분 정도 10분 내외 네, 네. 그리고 또 아무리 그런 많아야, 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많아야 도보로 20분 이내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지가 없으면요. 경부선 철도 위에다 올려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죠. 경부선 철도에다가 그게 상징적이고 네. 그게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새로운 그런 관광 요소가 되는 거고요. 전 아니, 최소 세계적으로 부지가 6만 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분 거리에 6만 평 확보가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10분 내외보다도 20분 내외, 그러니까 10분 내외, 그다음 뭐 20분 이내 이 정도에서 그리고 가능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그 검토 안 했겠어요? 꼭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뭐 술렁인다는데 꼭 뭐 어디다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잖아요. 하지만은 이미 그런 부분들 없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설령 만에 안 되더라도 만약에 그런 여건이 어려우면은 이 경부고속철도에 위에다 올려놔도 이건 된다. 아니, 그렇게 무모한 말씀. 아니 무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지금- 발상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이런 명물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민들께서 김태흠 지사님에 대한 지금 천안 아산 도움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건물이나 아니면 시설을 땅 위에다만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요즘 물 위에서도 호텔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니 철도 위에 아니 철도가 그 밑으로 지나가고 위에 경기장이 있고 그런 다양한 이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사님 지금 행정을 전문가- 하시는 게 행정을 하시.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행정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네?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책임 1조라는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인데. 1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 책임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안 가도 저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자꾸 자리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언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자리가 없더라도 올려놓은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안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철도 위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안이니까 그런 안도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남대문을 구경하지 않은 사람이 대문자 있다 자꾸 대문 있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뀝니까? 지금 예를 들어 AI 같은 경우도 지금 서로 간에 감정을 넣어가지고 대화를 하는 이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을 했었습니까? 지금 하루가 속도가 바뀌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같이 노력을 해서 1조라는 부분이 적지 않은 돈인데 함께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아니, 물론 같이 고민하자 예, 이렇게 예.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고민하는 부분에 동감을 하죠. 그러나 재정이라는 한계가 가져다주는 충남 도민들의 충격. 일반에게 우리 10조 6천억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가용한 재원이 얼마냐?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국비나 아니면 도비나 아니면
그럼 공공 예산으로 전부 다 충당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민간 사업하고 계약을 해도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손해고 뭐고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해. 모든 이러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도끼돔이나 뭐나 아니, 이렇게 닭이놈을 집어넣은 데는 다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0억이 만에 손실이 났다 손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주변에 호텔 들어쓰고 그다음에 주변에 유통 들어쓰고 그 전에 천안 아산역 주변이 대한민국의 그런 문화 그다음에 스포츠의 중심이 되고 오는 그 속에서의 효과적인 그런 효과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가시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손실이라는 부분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익이 많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왜 손실 부분만 자꾸 얘기하시냐고요. 다기능에 벌써 이미 우리보다 당연히 앞서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손실을 네. 다기능으로 이 동부장을 만드는 데는 손실 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먼저 한 데도. 먼저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본과 또 비교하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는데요? 일본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데 아니 조건이 네.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조건이 우리가 좋지요. 왜냐하면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한류 문화가 지금 이 관심이 이 세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일본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그런 공연장의 그런 이 환경이나 여건 이런 부분이 비싸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기획사가 그걸 추진할 때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훨씬 낫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루에서 LA 같은 경우는 그 주에서 주민들은 그 주에서 오는 LA에서 하면은 LA 시민이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는 그런 이 관람객이 3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0%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오고 다 주에서 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왜 서울이 아니냐? 이거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울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1시간 반 내기 2시간 걸려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경기장 복합 기능을 갖춘다고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미국이나 일본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도 지금 동부장 이용 현실을 보면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추계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아유, 지금 보면 일본 같은 경우 도쿄돔, 삿포로돔, 그 다음에 규세라담, 오사카, 페페도 후쿠오카 이런 거리인데 이게 다 그 다음에 이 반테렌돔, 나고야, 그 다음에 에스콘 필드, 홋카이도 이렇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국립경기장 5만 5천석. 싱가포르 같은 경우 500만 밖에 안 돼요. 인구 자꾸 얘기하는데요. 근데 우리 5천만이에요. 5천만에서 지금 다 조그마한 것도 다 있지만 우리가 크면서 그다음 다기능 제대로 집어넣으면 저는 성공을 하리라 봐요. 저도 성공을 기원하지만 예. 지금 발표 시기 발표 시기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기초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발표는 문제가 많다. 이 정도면 기초조사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용역하고 기본 설계하면서 기본 타당성 조사하고 하면서 이제 조사로 들어가서 저하고 그게 다른 생각이에요. 다듬을 건 다듬고 기초 연구 없이 자, 기초연구는 이미 다른 지역들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만석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잠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초조사는. 근데 이걸 누가 먹느냐가 싸움이죠. 자, 누가 그러고 제일 효율적으로 먹느냐. 자, 조철기 의원님 발언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은 말씀은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 내는 부분들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같이 지금 노력하면서 전문가 얘기도 듣고 같이 검토하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자니까요.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자. 그런 속에서의 서로 생각 차이를 얘기해야지 저 시작하는 데서부터 이것 걱정 저것 걱정 해가지고 자꾸 저한테 그걸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아, 도민의 혈세도 적게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냥 체육관 하나 짓는 게 아니라 1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요, 새로운 사고 속에서 가는 거예요. 자, 조철 의원님 마무리 좀. 대한민국 중에서 이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한 이 충청권의 새로운 저는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그 뭐 이 저기 국가 예산이 됐든 도비가 됐든 도비 혈세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뭐 적게 들어가냐 많이 들어가냐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하자고요. 그런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고민해야 되니까. 설명이 돼야지. 이거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따라와라 하는 리더십은 지금 통하지 않는. 아니 통하든 안 통하든 그것은 뭐 저기 뭐 도민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인 사고에서 같이 가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의원님, 때가 늦으면은 이거 마무리. 다 시키고 때가 늦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충남 도정에 대해서 그동안 몇몇 무산되거나 조정된 공약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김태현 지사님의 사명감이 도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충남 도정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점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미래는 부풀려진 비전이 아니라 정책 제시의 성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도민을 향한 태도에서 도민들은 김태현 도정을 평가할 것입니다. 천안아산 동구장 프로젝트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전 검토, 주민 공청회 등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